스테인나이트 14일차의 밤에 벌어진 길가메시와 세이버 진영의 전투는 설정과 결과를 아시는 분도 재밌어 할 만한 원작의 묘사가 많습니다. 먼저 전투의 초반에는 길가메시가 봐주면서 농락을 하듯 어떤 무기도 들지 않고 황금 갑옷만 입은 상태로 머리만 보호하면서 세이버의 매서운 검수를 받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워낙 애니에서는 위험 있는 느낌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고 보고만 사출하는 이미지라 이런 복싱 자세와 비슷한 자세로 싸우는 묘사는 애니에서만 봤던 캐릭터성이 조금 깰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애초에 원전인 서사시에서의 길가메시는 피지컬로 싸우는 무기 없는 헤라클레스와 비슷한 부류의 결투가 이미지입니다. 그렇기에 길가메시는 버서커와 세이버 같은 모든 정규 클래스에 적성이 있죠. 거기다 무려 무명 어쌔신의 시바메 가이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있는데 이는 그가 천리안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피지컬이 있어야 가능한 경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피지컬을 보여주는 길가메시가 원작에서 묘사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애니에서는 고고한 이미지로 나타내고 싶었는지 절제된 동작으로 게이트 오브 바빌론을 사출하는 모습 위주로 연출했지만요. 아무튼 아무리 피지컬이 좋다 해도 길가메시의 현재 클래스는 근접전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아처 클래스, 세이버의 공격을 놀아주듯 받아내는데도 그가 입은 황금 갑옷에는 생채기가 나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세이버의 맹공격에 삐걱대기 시작하자 俺の鎧がきしみを上げるなどそうあり得ることではないのだが 길가메시는 제법이라고 평가하면서 게이트 오브 바빌론을 발동하고 갖가지 저주와 축복이 담긴 보고로 세이버를 밀어붙입니다. 전부 진품인 보고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이트 오브 바빌론을 두 번째로 목격하게 된 시로가 길가메시의 정체를 세이버보다 먼저 추리해서 눈치채고 세이버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칩니다. おお、お前のマスターも捨てたものではないな。どうやら俺の正体に心当たりがあるらしい。いかにもこの身は貴様らでは叶うべくもない最強の英霊だ。 길가메시,人類最古の英雄王。 그의 정체를 안 세이버는 승리할 방법이 엑스칼리버를 쓰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여 보구 발동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音に聞こえし聖剣か。いいだろう。 그 보구가 인류 최고의 상검이라는 것은 길가메시 역시 알고 있었는지 여유가 조금 사라진 표정을 지은 다음 엑스칼리버와 힘대결을 할 보구 에아를 꺼내듭니다. 엑스 칼리버! エヌマエリシュ 둘의 거리는 고작 10m 남짓. 엄청난 위력을 가진 두 명의 보구가 부딪히며 승부를 봤지만 그 뒤에 시로가 본 것은 처참하게 쓰러진 세이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길가메시는 힘 조절을 잘못했다며 폭소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다음엔 시로가 칼리번을 투영해서 저항하다가 길가메시가 친히 칼리번 전승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북유럽의 선정의 검 마검 그람을 꺼내들어서 시로를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만들었죠. 참고로 시로가 칼리번을 꺼내들어서 빙의 경험을 활용한 뛰어난 검수를 선보일 때도 길가메시는 오히려 그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빠른 검수로 밀어붙이다가 시로가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멈춰주는 농락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쓰러진 시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아발론을 투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니에서 생략된 시로의 중요한 대사 몇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시로는 자신이 세이버를 동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이버의 삶을 아름답다고 동경하고 있었으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마지막에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자랑스럽고 편안하게 삶의 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시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과 거의 똑같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대사는 만약 자신이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세이버는 변함없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お前に変わるものなんて俺の中には一つもない。ごめんな。俺セイバーが一番好きだ。 마치 헤븐즈 필의 사쿠라에게 말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이 대사에서 여러분이 알아차렸을 수도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상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로의 사랑은 같은 사랑일지라도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만약 헤븐즈 필에서의 사쿠라의 처지가 비참하지 않고 평범한 친구의 여동생으로서 시로와 연인이 되었더라면 시로는 다른 루트의 엔딩 부분처럼 정의의 사도에 대한 갈망이 약하지 않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물론 스테이나이트 작중 모든 트루 엔딩 이후의 시점에서는 세 루트 모두 시로가 히로인들의 역량으로 극복해내긴 하지만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게 극적으로 시로는 아발론을 투영해내고 이를 세이버가 사용해서 길가메시에게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듯한 표정이 된 길가메시는 분노를 삭히면서 후퇴했습니다. 몸의 한계를 오랫동안 넘어서서인지 힘이 빠진 시로는 이제 죽는구나 싶었지만 몸은 어김없이 완벽하게 치유가 되었고 피로감만이 남아서 잠이 밀려온 시로는 세이버에게 힘없이 안기면서 그녀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やっと気づいた。シロは私の鞘だったのですね。
그리고 시로는 꿈속에서 세이버의 생전 마지막 기억 캄란 언덕의 전투를 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처참한 그녀의 마지막 전투의 적은 적국이 아니라 모드레드가 끌고 온 반란군, 그동안 지킨 자신의 나라의 기사들과 병사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그녀의 마지막 삶의 다음 시점은 자신과 함께 성비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라는 것을 시로는 알았기에 그녀에게는 죽기 직전에 꾸는 하나의 꿈과 같은 지금이 부디 아르토리아라고 하는 소녀가 원했던 꿈이길 시로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다음날 15일 차의 아침, 세이버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시로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手を考えないと日没まで時間がな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길가메시에 대한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는 것. 랜서는 몰라도 길가메시는 분명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답없이 강해서 싸움이 성립이 안 되는 길가메시에 대한 대항책을 마련하고자 教会監督役であるあいつなら何か。 현재로서 유일하게 새로운 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감동역 신부에게 대항책을 찾고자 다시 한번 홀로 성당교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시로는 문득 어렸을 때 도시의 대서고가 일어난 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었던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이 도시의 대사고 때 부모를 잃은 처지의 아이들이었죠. 자신은 입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키리치코가 입양해서 제대로 된 과정으로 갔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고아원은 지금의 성당교회의 위치에 있었던 시설이었습니다. 처지가 다른 자신이 그곳에 찾아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 과거를 극복했다는 대화를 하며 서로 당당히 인사를 나누는 아름다운 재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 친구들과는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거원이 사라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이 시로는 어느새 성당교회에 도착했죠. 琴峰、話があってきた。琴峰、いないのか。 하지만 키레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시로는 안뜰까지 들어가서 키레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앞을 지나칠 때 시로는 몸이 굳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길한 기척을 감지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외침이 무의식적으로 울려댔지만 시로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지하로 내려와서 돌로 만들어진 방에 들어갔습니다. 地下の聖堂。 계속해서 느껴지는 위화감에 방을 둘러보다 발견한 어둠으로 가득 찬 또 다른 방으로의 통로. 그쪽을 탐색하고자 들어가니 지독할 정도로 강한 포르말린 약품 냄새가 새어나와서 코를 심하게 자극했죠. 시로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방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침착하게 눈이 어둠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주위를 둘러보려 할 때 무언가 바람이 부는 소리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눈이 적응되어 방 안이 점점 보이기 시작한 시로는 엄청난 참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시로가 기절 안 한 게 기적이다 싶을 정도의 잔인하고 잔혹한 묘사가 나옵니다. 식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표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 목소리 말고 시로와 키레이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로가 본 것은 시체와 같은 상태의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팔, 다리는 절단되어 있었고 피부는 벗겨져서 살이 부패된 상태였죠. 몸통과 머리밖에 없는 그들은 몸이 용접된 듯 특수한 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은 그들에게서 마력을 보충할 수 있는 양분, 혼을 빼가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들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의 정체는 관에 고정된 그들이 죽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혼을 빼갈 수 있도록 천장에서 그들의 입으로 물을 공급해서 살아있게 만드는 잔혹한 구조의 장치와 링거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던 소리는 그들의 태화되어 소리도 안 나오는 목에서 외치는 작디 작은 비명과 절규의 소리였죠. 도저히 살아있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들 중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광경을 목격한 시로는 정신이 아찔해져서 앞으로 거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친한 친구가 대화를 걸듯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건넸으니 よく来てくれたエミヤシロ。まったく間が悪い。そろそろお前が来る頃だと思ってな。食事の準備をしに行ったのがまずかった。そら、前回はろくなもてなしができなかっただろう。私なりに気を使ったのだが、入れ違いになってしまったか。だが、不法侵入は感心しないな。そのようなことをすると、見なければいいものを見てしまう羽目になる。どうしたエミヤシロ。話をしに来たのだろう。黙っていては意味がないぞ。拍子抜けだな。それほどこの光景は機械かね。そもそも彼らとお前は兄弟のようなものだ。お前がそのような態度では彼らも救われないと思うのだが。お前、今、なんて。この死体たちとお前は仲間だったと言ったのだ。
形はどうあれ、お前たちはあの地獄から生還した者たちだ。血肉のつながりはなくとも、その絆は兄弟のそれに近いと思うのだが、どうかな。見ねそうだ、エミヤシロ。エミヤキリツグに引き取られていなければ、お前も彼らの一員となっていた。わかるか？お前はまたも一人だけで助かったのだ。 잔인한 진실은 시로에게 고해졌습니다. 저번 성배전쟁에서 살아남은 마스터와 서번트, 키레이와 길가메시는 다음 성배전쟁을 기약했죠. 하지만 애초에 서번트 2명을 부릴 작정이었던 키레이의 계획은 뛰어난 마스터라 할지라도 마력 분산 문제가 생기기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성배의 백업 없이 길가메시가 사라지지 않도록 마력을 보충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었죠. 그렇기에 키레이는 정보 처리가 쉬운 거원의 아이들을 데려와 감금하고 혼을 착취하여 길가메시의 마력 보충을 위한 용도로 써먹었던 것입니다. お前は本当に運がいい。ここは今日限りで閉める予定だったのだが、ギリギリで間に合ったな。今まで10年間、サーバントの餌にするために彼らを生かし続けたが、それも終わりだ。やり始めた時ほどの濃い魂の摘出は望めぬし、もはや餌の必要もない。てめえ 분노에 가득 찬 시로가 키레이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시로는 랜서의 기습에 당해버렸습니다. 아발론이 있다 해도 저주의 창, 게이볼그에 찔린 시로는 그동안 느낀 그 어떤 고통보다 가장 괴로운 고통을 느끼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이버는 집에서 토오사카에게 서번트가 죽어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소성배, 리리아의 좋지 않은 상태와 랜서의 마스터에 관한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実はね、ランサーのマスターは魔術協会から派遣された外来のマスターなのよ。それ自体はとっくにわかってて、ついさっきそいつのねぐらを見つけてきたんだけど、留守っぽいなって中に入ってみたら、あったのは血の跡と、レイジュが亡くなった左腕だった。それ以外は何もなかった。体ごとレイジを奪われ、しかもあの出血量じゃ生存は絶望的でしょうね。ランサーのマスターはとっくにやられてたのよ。では、ランサーはすでにいないのですか？10日前シロを襲った後に、他のサーバントに倒されたと。だったらいいんだけどね。結婚はもっと前のものだった。これ、どういうことかわかる？あいつさ、他のサーバントの様子を探るのが役割みたいだったじゃない。戦えば自分の正体を明かしてしまうっていうのに、あいつは自分の正体を隠すでもなく、他のサーバントにちょっかい出してた。それってつまり、あいつは諜報専門だったってことでしょ？同感です。私と戦った時も、彼は最後まで戦わなかった。そう。だからランサーのマスターには、もう一人サーバントがいたのよ。ランサーに敵の正体を探らせておいて、その後に正体不明の戦闘性用のサーバントをぶつける。これって必勝法でしょ？ 랜서의 마스터에 관한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시다면 랜서의 멀레 마스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점점 불길한 결론에 도달해가며 시로가 낮에 돌아다니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미쳤을 때 마스터인 시로의 몸에 피해가 왔다는 것을 세이버가 감지하고 ちょっとセイバー、いきなり何よ。教会に向かいます。後のことは任せました。リン。 빠르게 시로가 있는 곳으로 돌진해갔습니다. 어째서인지 평소보다 더욱 감정적이게 된 세이버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단계의 문과 벽을 죄다 부숴가면서 시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거의 다 시로. 왔다고 느껴질 즈음 よう、悪いがそこまでだ、セイバー。 랜스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そんなに坊主が大事か？ならなおのこと、俺を放っておくわけにはいかないぜ、セイバー。それは、どういう意味ですか、ランサー？いや、何な。そいつの胸を串刺しにしたのは俺なんだが、実はこれは2度目でね。以前は確かに殺したってのに、生きてやがったもんだからな。今回は念を入れて、刺してやったわけだ。貴様、シローにゲイボルクを使ったのか？安心しろ。心臓は外してやった。だが呪いはそのままだぞ。呪いを受けた者は決して回復できず、死に至るまで傷を背負うことになる。この世にこの槍がある限りな。ふん、ようやく理解できたか。そこの坊主を助けたいんだろう。ならまず俺との決着をつけなくちゃな。いいでしょう。ならばその槍、お見事叩き切って捨てるだけだ。よく言った。貴様が最後に残ってくれて嬉しいぜ、セイバー。
그렇게 랜서가 잡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진정한 결투를 벌이려던 찰나 そこまでだ、セイバー。斧が主を救いたいのならば、その剣を収めるがいい。 곧바로 키레이가 와서 둘의 싸움을 저지했습니다. ランサーも引け。もともと私たちは、聖杯を求める同士ではないか。セイバーがこの男を引き取りに来ただけというのならば、喜んで引き渡そう。それを信じろというのですか？信じたまえ。季節してこのような形になってしまったが、お前たちが聖杯を取ろうというのなら邪魔はしない。もとより、私の役割は聖杯の持ち主を見極めることだ。ここまで残ったお前たちには、十分すぎるほど資格がある。故に、望むのならば、今ここで聖杯を与えてやってもよいのだが。ここに聖杯があるというのか、貴様は。あるとも。聖杯はどこにでもある。呼び出すだけならこの土地にも資格はある。無論、サーバントが残り一人にならなければ、聖杯は未完成だが、その出来でも大抵の願いは叶えられるだろう。それで満足がいかぬのならば、その時こそ最後の殺し合いを始めればよい。そんな回りくどいことをする必要はない。白黒つけるなら今すぐできるだろう。この状況でか。室内ではお前には不利だろうし、セイバーとて主が気になって戦えまい。これではお前にとって満足のいく戦いとは言えないが。そうですね。確かに貴様の言い分は正しい。だが、だとしたら貴様は何者だ？貴様の目的は、聖杯を手に入れることではないのか？私は選定役だと言っただろう。ふさわしい人間がいるのならば、喜んで聖杯は譲る。そのために、まずはお前の言葉を聞きたいのだ。エミヤシロ。貴様！案ずるな。ただ返事を聞くだけだ。聖杯は求める者にのみ答える。己のマスターが聖杯にふさわしいかどうか、お前とて興味はあろう。それは無駄だ。シローは聖杯を欲しがらない。私のマスターは、お前のようなゲスではない。ああ、この男は初めからそう言っていたな。だがそれは本心ではあるまい。あらゆる人間に闇があるよう、この男にも影はある。例えばそう。10年前のあの日、この少年は本当に何も恨まなかったのか。その先にあったものを忘れることで振り払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さあ、懺悔の時だ。エミヤシロ。 그리고 키레이는 시로에게 매일매일 생각하면서도 외면하고 싶었던 과거에 일어났던 참상의 기억을 제대로 마주치게 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부터 시로는 항상 당시 죽어간 이들의 못 이룬 소원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루어줄 수도 있었던 자신이 도망쳐버리면서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필사적으로 키리츠쿠의 뒤를 쫓으며 정의의 사자를 동경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 같은 것은 그날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살기 위해 걸어갈 때마다 깎여나가서 흔적도 없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だってエミヤ笑わないでしょ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자신이 짊어질 미래만을 생각하며 아팠던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필사적으로 외면하면서 말이죠. それを間違いだと思ったことが一度もなかったというのかね。 시로는 몸의 고통에 정신이 들듯 현실로 돌아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흐릿하게 세이버의 모습이 보였죠. お前は聖杯などいらぬと言ったな。だがどうだ。仮に10年前の出来事をやり直せるとしたら、お前は聖杯を欲するのではないか。あの出来事で失われたもの、すべてを救うのだ。あの事故をなくし、エミやキリツグなどに関わらず、本来の自分に戻れる。それこそが、お前自身を救う唯一の方法ではないのかな。なんで、そんな。さあ、答えよ。お前が望むのならば、聖杯を与えよう。
이 질문을 들은 시로는 밀려오는 고통을 참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상배가 과거를 정말 바꿀 수 있다 해도 일어난 일을 되돌린다면 그동안 많은 이들이 흘리던 눈물도 아팠던 기억도 긴 시간 애도하며 슬픔을 이겨냈던 극복들도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시로는 드디어 마음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답을 찾았습니다. いらない。そんなことは望めない。 그것이 아무리 비참한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성배로 모든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죽음은 바뀔 수 없다는 현실의 무게와 죽은 이들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남긴 추억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의미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버리는 잔혹한 짓거리라는 것을 말이죠. その道が今までの自分が間違ってなかったって信じている。そうか。つまり、お前は、聖杯なんていらない。俺は置き去りにしてきたもののためにも自分を曲げることなんてできない。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시로의 머릿속에서 울리던 죽어가던 이들의 절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